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미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별세를 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오전 10시 조금 이른 시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전 속보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보가 뜨고 있는 상태여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대한항공 발표로는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가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무렵이면 좀 자세한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는 저도 하루 종일 취재를 좀 해보고 내일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뜨고 1시간 지나서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해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루 정도 취재를 해보고 내일자 방송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아는 게 일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선배님은 종편 나가시기 힘드시겠네. 종편은 속보 한 줄만 나와도 그걸 뭐 한 20분, 30분씩 떠들더라고요. 구라를 섞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재주는 아예 없어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말을 못합니다. 애드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또 하나 더 여쭐 게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부장님처럼 살기 싫어요 이런 제목의 이제 기획 기사가 실렸어요. 청년들의 신성공 법칙 밥 먹듯 야근하고도 새벽 출근. 밥 먹듯 야근하고도 새벽 출근. 명문대 대기업 고연봉 틀 속에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싶지 않아. 신의 직장 대기업 미련 없이 사표. 난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한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럼 왜 썼죠 그런 거를? 아니 지금 누워 침 뱉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들이나 잘하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라스티냐크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떠오르는데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동아일보가 또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줬군요. 아이템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생각이 났어요. 부장님을 보고서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내 인생 찾아 나갑니다. 뭐 이러면서 사표를 던지는 그런 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뭐 미련을 두지 않고 부장을 보고 그 미래가 안 보이고 이건 아니었고요. 그 회사의 어느 곳에서든지 남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온 거죠. 저는 심지어 촬영가를 가서 운전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요? 그만두고요. 그런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요 이야기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담삼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강원도 산불이 이제 거의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연재해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학에는 재난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를 기반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미리 전제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분야를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이론이 터무니없거나 엉터리여서가 아닙니다. 이쪽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 같은 재난을 맞이했을 때 참고해야 할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승전결을 쭉 맞춰가다 보면 인간으로서 좀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난경제학을 이용해서 자본이 더 잔인한 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 드리는 재난경제학에 관한 브리핑 중에는 일리 있는 부분만 참고를 하고요. 이런 시각이 변질되고 왜곡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해보겠습니다. 재난경제학의 핵심은 재난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난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먹히는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통계를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재난경제학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경제학의 시각은
재난이 일어나면 GDP 손실이 어마무시하고 경제적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로버트 바로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이 박살이 납니다. 바로 교수가 통계 수치를 들이민 겁니다. 네. 바로 교수는 19세기와 20세기 주요 재난 57개를 분석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재난이 벌어진 35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재난이 벌어진 다음 2년 동안 무려 20%나 성장을 합니다. 이건 이 나라들이 보여준 장기 평균 성장률 약 2% 정도 되는데 예. 10배나 높은 성장을 보여줍니다. 예. 충격적이죠. 예. 문제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숫자라는 데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돼 보이는데 현실로 나오는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바로 교수는 나쁜 학자가 아닙니다.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런 수치를 조작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후쿠오카 핵발전소 사고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초대형 재난이 벌어지면 예. 기존의 것들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괴된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GDP 설명을 드릴 때 GDP를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또 때려 부수고 또 다시 짓고 이러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또라이 국가는 없습니다. GDP 올리겠다고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하면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초대형 재난이 벌어지면 기존의 것이 싹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GDP 측면에서는 이게 땡큐인 거죠. 예.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짓는 데 쓰인 돈이 전부 GDP로 잡힙니다. 게다가 다시 짓느라 정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건설 경기도 활성화되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집니다. 사실 참 처참한 이야기이긴 한데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학자의 주장은 정부가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래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 소득을 늘려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형 재난은 매우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할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참 난감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가장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을 꼽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폐허가 됐던 독일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강국이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라는 또라이가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 전쟁 준비하느라고 5만 공사를 나치가 주도하거든요. 이때 지은 수용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정부가 주도해 나가니까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고 GDP 수치도 좋아지고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소비도 활성화되죠. 이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 제가 재난경제학을 싫어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런 견해에서 완벽하게 제거된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제거돼 버리죠. 재난이 벌어져서 다 파괴되고 그걸 다시 건설하느라 경기가 좋아진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재난 속에 사라진 사람들의 삶, 생명 이런 것들은 경제 지표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이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어떤 연구 결과까지 내냐면 핵 공격을 했을 때 핵 공격을 당한 나라가 경제가 침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핵 공격을 당하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연구까지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이렇게 미국은 핵 공격을 하는 나라잖아요. 예. 얼마나 세계적인 지탄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변호한다고 만들어낸 논리가 핵 공격으로 사람이 죽는 건 상관없고 한번 싹 다 파괴되면 그걸 재건하느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게 되고 경제가 좋아진다 뭐 이런 참혹한 시각의 보고서를 아유 그러면 지금 침체기에 미국도 한번 핵무기로
자기들 갖고 있는 것도 한 5천 개 된다고 하니까 네. 다 한번 그 국토에서 터뜨려 보죠. 그거 엄청난 또 나라에서 터뜨리라고 하면 안 하고요. 딴 나라를 터뜨린 다음에 딴 나라 경제 재건을 예. 월가 자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죠. 나쁜 미국은요. 새끼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은 놈들입니다. 네. 그 재난경제학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시각까지 이어지면 너무 처참한 거죠. 실제로 UC 버클리 대학교의 경제학과 에드워드 미겔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이후에 미국이 5만 나라를 다 폭격을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폭격을 당한 나라의 경제를 보면 40년쯤 지나면 폭격으로 나빠진 영향은 조금도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연구에는 일본 히로시마, 나카사키도 포함이 돼 있고 한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나라들이 폭격으로 폐허가 됐지만 지나놓고 보니 잘 살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폭격을 정당화시키는데 재난경제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경제학 원조는 나쁜 시각이 아니지만 이걸 제국주의나 월가자본들이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학문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재난경제학은 통계 자체로만 보면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고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 시각이 잘못 흐르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사람의 삶이 제거되는 것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비인간적 이 시각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죠. 쇼크 독트린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나오미 클레인이라는 작가가 재난경제학을 제국주의 군주자본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용한 단어인데요. 예. 나오미 클레인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러 재난과 재앙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요. 나오미 클레인은 월가 자본이 재난을 악용하고 더 나아가서 재난을 일부러 조장한다는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나미가 덮친 지역을 집요하게 취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을 가보면 예외 없이 복구 과정에서 민영화 열풍이 불고 미국 주도의 자본이 다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상에서 규모 9.15의 강진이 있었고요. 쓰나미가 일대를 덮치면서 2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참사가 지나고 났더니 여기를 재건을 하는데 월가 관광 자본이 그것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국제적인 리조트 자본이 휴양지 건설한다고 스리랑카 해변을 싹쓸이한 겁니다. 거기서 살던 어민들은 가족 잃고 고향 잃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걸 경제적 재건이라고 부르죠. 물론 자본이 쓰나미를 일부러 만들었을 리는 없지만 초대형 재난이 벌어지면 자본은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재난경제학을 살펴보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한국 산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안 벌어졌으면 제일 좋았을 일이지만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막아내는 한국의 시스템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놀랍도록 발전을 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매우 훌륭한 재난 극복 시스템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 이후의 복구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재난경제학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이고 제거해야 할 부분은 제거하면서 재난 이후 상황을 설계하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재난지역을 복구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돈을 써야 됩니다.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재난경제학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나라의 숨길 수 없는 통계지표가 말하는 바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섰을 때 경제적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경, 즉 새로운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재난지역의 복구 지원을 돕겠다고 나섰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재난이 벌어진 건 슬픈 일이지만 복구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경제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는 건 동의하는데 추경으로 지원하는 건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을 쥐뿔도 모르거나 재난 복구에 관심이 아예 없거나입니다. 둘째로 재난을 복구할 때 철저한 공공의 관점을 고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민영화의 관점을 끌어들이면 쇼크 독트린이 돼버리는 겁니다. 재난 복구를 절대 자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본은 재난복구에 관심이 없어요. 재난복구 과정을 통해서 얼마를 벌지에만 관심이 있죠. 셋째는 재난복구를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면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개척해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방법은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토건 마인드가 아닙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인드여야 됩니다. 재난으로 참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재난을 통해서 고통받은 민중들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재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안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공공적 관점이 아닌 이윤을 창출할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은 아니 뭐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갈수록 인구도 주는데 뭐 그냥 폐허 상태로 두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거기가 강원도 속초시가 아니라 서울 아니 강남구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랐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또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지한 그것이라면 과연 그랬겠는가. 즉각적인 복구, 대대적인 추경 확보 뭐 이렇게 나왔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리는 이야기는 이명박의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4대강 그냥 흐르도록 놔두면 돈이 안 되니까 일단 파헤쳐봐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돈을 버는 마인드여도 4대강을 어떻게 하면 더 환경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환경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핵마피아들은 핵발전소 줄이면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져서 돈이 안 돼라는 거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핵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는다입니다. 재난이 벌어졌으니까 무너진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도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지만 자본의 마인드는 쇼크 독트린. 재난 한번 벌어지면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가 돈 벌 기회가 생긴다. 심지어 전쟁이 나면 더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명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라는 굳건한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유난히도 안전을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그건 재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안전을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미래형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산업연구원이 낸 자료를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안전산업 시장이 10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이 분야 성장률이 연 6.7%랍니다. 세계 전체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대로 꼬나박은 상태인데 안전산업 분야 성장률이 6.7%면 매우 전도가 유망한 산업이죠. 그런데 이 분야를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안전산업 13개 분야에서 6개 분야가 적자입니다. 산업도 엄청 영세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비용이나 규제로 보지 않고 산업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재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을 경제적으로 집중을 하면 우리는 매우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사실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오늘 재난경제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정리하자면 정부가 재난지역 복구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정부 재정을 썼으면 하고요. 그 복구 과정이 매우 공공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 재난을 훌륭하게 수습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공공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삼 정당성을 획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산업 발전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한국 사회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재난경제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